룩으로는 이 체스판을 한 번씩 다 가서 완벽하게 덮을 수 있을 것 같네. 그렇다면 나이트는 어떨까? 잘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걸 한번 증명해 볼 수 있을까? 그래프 이론을 사용해보자. 그래프 이론으로 이 각각의 칸들은 점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잇는 거를 선이라고 생각해보는 거야. 자, 우리가 오늘 이야기해볼 그래프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야. 즉, 수학에서 말하는 그래프지. 그래서 엄밀하게 수학적으로 그래프란 이러한 형태들의 꼭지점, 노드라고 불리는 꼭지점들과 노드와 노드를 잇는 이런 엣지라고 불리는 것들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그래프라고 이야기를 할 거야. 보다 엄밀하게 그래프를 우리가 쥐라는 것으로 표현을 했을 때 노드들의 모임을 V, 즉 노드들의 집합이지. 그리고 엣지들의 집합을 1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그래프 G를 G, V, 1로서 표현을 할 거야. 그러나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다양한 문제들을 풀다 보면 꼭 이렇게 노드와 엣지로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도 많지. 이 중 대표적인 예시가 여기에 3, 여기에 2와 같이 엣지의 값들을 부여해주는 그런 형태가 존재할 수도 있어. 이럴 때 우리는 이러한 값들을 웨이트라고 부르고 이러한 값들이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을 웨이티드 그래프라고 이야기를 해. 또 한편으로 우리는 이 노드에서 이 노드로는 이동할 수 있지만 반대로 이 노드에서 이 노드로 이동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 이럴 때 우리는 한쪽 방향으로만 이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그래프에다 화살표로 표현을 해. 그리고 이러한 화살표가 존재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다이렉티드 그래프라고 얘기를 하고 화살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것을 undirected 그래프라고 이야기를 할 거야. 그럼 이제 그래프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먼저 이러한 형태의 그래프가 있을 때 A와 B를 잇는 방법, 즉 내가 A에서 B로 가는 방법을 찾고 싶은 경우가 있을 거야. 대표적인 예시로 우리가 이제 내비게이션 같은 거에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동하는 경로를 찾고 싶다. 이렇게 할 때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동하는 경로를 그래프로 바꾼다면 우리는 그래프에서 이렇게 이동하는 경로를 찾는 문제로 바꿀 수가 있겠지. 이때 A에서 B로 가는 이런 경로들을 우리는 패스라고 불러. 정확히는 이제 노드에서 다른 노드로 이동하는 경로를 이야기하지. 그런데 우리는 이제 A에서 B로 갈 때 이렇게 갔다가 다시 돌아갔다. 다시 갔다가 이렇게 가는 경우도 물론 이렇게 해서도 이제 우리가 A에서 B로 갈 수가 있을 거야.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패스를 다음과 같이 정의해. 즉 A에서 B로 가는 패스란 출발점과 도착점인 A와 B를 제외하면 중간 노드들은 단 한 번씩만 거쳐야 되고 역시 이 엣지들도 단 한 번씩만 지나갈 수 있어. 그리고 우린 이런 것들을 패스라고 부를 거야. 그렇다면 여기에서 패스는 과연 몇 가지나 있을까? 먼저 첫 번째,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는 패스가 하나 있을 거야. 두 번째로는 이렇게 가는 패스가 하나 있을 거야. 마지막은 이렇게 가는 패스가 하나 있을 거야. 자, 그렇다면 우리는 패스라는 개념을 알았어. 그런데 우리가 아까 내비게이션 이야기를 했을 때 서울에서 부산으로 갈 때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가장 빠르게 가고 싶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 패스가 여러 개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빠른 패스, 즉 shortest path라는 개념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어. 물론 이 shortest path라는 거는 이제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냥 이런 그래프가 아니라 가중치가 들어가 있는, 즉 웨이티드 그래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많이 해. 자, 여기에서 우리가 패스가 3개가 있었잖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우린 여기서 바로 알 수가 있지. 만약 이렇게 가중치가 있다면 가장 빠른 패스는 여기를 거쳐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 경로라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전체 패스의 길이는 6이 되겠지.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가장 빠른 패스를 찾는 알고리즘들이 존재해.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 존재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알고리즘은 우리가 다이크스트라 알고리즘이라고 부르는 것들이야. 자, 이제 그럼 우리 가장 처음의 문제로 돌아가 보자. 우리가 처음에서 체스판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잖아. 그 중에서 룩은 8 곱하기 8짜리 체스판을 전부 이렇게 움직여서 각각의 체스의 칸에 단 한 번씩만 도달하면서 모든 체스판을 채울 수 있었어. 그렇다면 나이트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 논의를 조금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3x3짜리 체스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 우리는 이 3x3짜리 체스판에서 나이트가 어디에서 시작하더라도 모든 칸을 한 번씩만 밟은 다음에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와야 돼. 그렇다면 우리 이 문제를 그래프로 바꿔볼 거야. 이때 그래프의 각 노드는 이러한 체스판의 각 칸이 되고 그래프의 엣지는 나이트가 움직일 수 있는 곳을 이야기를 할 거야. 예를 들어서 이 칸에서 나이트는 여기와 여기로 움직일 수 있지. 그렇기 때문에 이 그래프에서도 이 노드에서는 이 노드와 이 노드로만 엣지가 연결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을 거야. 그렇다면 우리는 원래 이 나이트의 움직이는 문제를 이러한 그래프에서 모든 노드를 한 번씩만 지나가면서 정확히 모든 노드에 도달해서 처음 시작했던 위치에 가장 마지막에 다시 도달할 수 있는가 라는 문제로 바뀔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이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풀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 자, 먼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그걸 풀어볼까? 일단 이건 간단하지. 결론부터 이야기한다면 도달할 수 없어. 왜 그럴까? 이 노드에서 이어지는 엣지가 아무것도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서 시작을 하더라도 여기 도달할 수가 없고 반대로 내가 여기서 시작을 한다면 다른 데로 나갈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3x3짜리 체스판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이트 트래버설, 즉 나이트의 이동이 불가능해.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가능할 수도 있을 거야. 이런 것을 이제 푸는 방법을, 즉 이제 모든 노드를 단 한 번씩만 거치면서 이동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우리는 해밀턴 문제라고 부르고, 실제로 우리가 이런 것에서 찾고 싶은 문제는 우리는 해밀턴 사이클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될 거야. 즉 이렇게 모든 노드를 정확히 한 번씩만 돌아서 다시 처음 위치로 돌아올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해밀턴 사이클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문제로 치환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야기를 했던 내용들, 물론 약간 관련이 없는 내용들도 있었겠지만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문제를 풀어볼까? 구체적인 답변은 곧 나올 포스트세키안 잡지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자.